지금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세, 정확한 원인은 무엇이고 이 여론조사가 갖는 함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대선 전국에서 여론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오늘 여론조사 전문가인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를 모셔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신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서울의 소리 제가 출연했을 때 항상 제가 앞 코너, 그 다음 코너가 우리 김봉신 대표님이셨는데 김봉신 대표님을 제가 언제 처음 뵀냐면 리얼미터 계실 때, 리얼미터의 부장으로 계셨죠 그때? 예, 수석 부장으로 있었어요. 예, 수석 부장으로 계셨고 그래요. 거기 멤버들이 아주 훌륭한 쟁쟁한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우리 김봉신 대표님도 그렇지만은 권순정 실장도 계셨고, 예. 그 배철호 그분은 또 윤석열 쪽에 가셨어요. 그러게요. 그래요. 그 좀 특이한 그런 케이스였는데, 자 김봉신 우리 메타보이스 부대표님, 메타보이스도 여론조사 회사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메타보이스의 지금 부대표로 계신데 지금 여론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지금 여론은 보수 성향이신 분들의 이제 응답 적극성이 상당히 높아져서요. 예. 마치 2024년 그러니까 작년 네. 총선 전에 네. 2월 정도에 가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국민의힘이 막 그 공천할 때, 공천 여론조사를 할 때니까 막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열심히 전화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수가 그때 과표집이 됐다. 근데 그걸 가지고 언론들은 막 민주당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총선에서 전망이 암울하다. 막 그런 식으로 또 언론 플레이를 했고요. 그렇죠. 당시에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요. 네. 2024년 2월이 어떤 시기냐면 그 국민의힘에서 내부적으로 아마 이게 이제 후보를 확정짓기 전에 각 그 현역들의 경쟁력을 조사하는 조사가 설 연휴가 아마 2월에 있었는데 그 직전부터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 연휴 조사가 되면서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많이 이제 여론에 응답을 하면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많이 높아졌죠. 그리고 나서 이게 거품이 빠지지 않은 상태로 조금 갔습니다. 그래서 2월 내내 굉장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론조사에 지지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네 이런 시기이고요. 방금 말씀 주신 그 더불어민주당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게 이제 공천에서 잡음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서 나왔는데 2월 말이 되면서는 약간 달라집니다. 국민의힘의 공천을 보면서 사실은 공천과 관련해서 두 당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고, 그렇죠. 오히려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이게 폭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그 현역 중진 재배치로 인해서 굉장히 실망하게 되는. 그렇죠. 그 현역들이 거의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3월 되면서는 좀 많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지만 비교적 2월, 3월에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더 높았었습니다. 실제 총선 결과는 아주 처참한 패배였는데 의석수로만 보면은 국민의힘이 참패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받은 표로 따져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이제 일부 그 성향, 즉 보수냐 진보냐 이런 분들이 갑자기 정세적으로 굉장히 여론에 응답을 굉장히 많이 한다. 이게 표로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때 다릅니다. 지금 또 이제 대선이 임박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4월 말쯤에 대선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2월 말에 이제 윤석열 파면이 결정된다면은 거의 지금 흡사한 그 구도가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또 다를 수도 있겠어요? 다를 수 있는 점도 많고요. 비슷하게 따진다면 지금 그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응답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러면 중도나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 투표장에 안 나가면 그게 그대로 표로 반영이 되는 거고요. 중도나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가신다면 그러면은 침묵에 계셨던 다수가 등장하시게 되는 거죠. 다수 유권자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화 면접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응답률은 지금 한 20% 높은 경우 2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ARS 조사 같은 경우 응답률이 지금 높은 경우에 5% 나옵니다. 그러나 2022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무려 77%가 넘는 유권자께서 투표장에 나오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떤 성향의 유권자분들이 여론조사에 응답을 잘하느냐 아주 적극성을 갖느냐 이거와는 조금 다를 수가 있죠. 그러면 대표님 요약하자면은 지금 보수가 과표집되고 있다. 이거는 맞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로는 과소를 이야기하려면 약간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뭐 여성 남성 따지면 여성이 약간 많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남성이 더 많이 잡혔다 이러면 이제 과대 표집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모집단의 구성비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수냐 진보냐는 그때 다르고. 맞아요. 이게 뭐 인구 센서스의 조사 항목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보수 과표집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도 아니고 정확한 표현은 이제 응답 적극성이 강해져서 추출이 많이 되고 있다 이건데요. 보통을 보면 중도가 40, 보수와 진보가 35, 35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됐냐면 보수가 35 정도 되면 진보가 30에서 25 사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 좀 더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인 어떤 패턴을 봤을 때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 좀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진보 성향이신 분들의 숫자가 많아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여론조사에서 보수 성향자가 많이 잡혔다라고 하는 거는 추출이 그만큼 됐다라는 것이지 제가 봤을 땐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나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 나 보수할래. 오늘부터 난 보수. 이렇게 성향을 바꾸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좀 장기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 지금 보수 성향이신 분들에 비해서는 좀 덜 응답하고 있다. 그거는 뭐냐면 보수 중도 진보를 봤을 때 여론조사는 이게 문을 열어놓고 50사람 다 오라는 게 아니고요. 여론조사는 선착순입니다. 그렇죠. 선착순입니다. 방이 이제 정해져 있어요. 뭐 서울에 뭐 40대 여성 뭐 이렇게 그 방이 있으면 거기에 빨리 가서 앉는 분들이 다 앉으면 문 닫아요. 그게 이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빨리 가서 앉았다. 이러면 더 안 받아요. 이게 사실 보수 쪽에 계신 분들, 보수 커뮤니티를 보면은 그러기도 해요. 대개는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20대 여성이라고 하고 응답해라. ARS 경우. 뭐 그러면은 20대 여성들의 경우는 자리가 많이 비니까 거기 70대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20대 여성인 채 어차피 전화기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허위로 응답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그 틈을 노린 게 아닌가. 그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ARS 업계에서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보완책이라든지 어떤 근본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응답자의 성실성,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솔직하게 응답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그것만을 보고 그 품질 관리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이제 표본을 추출하고 있는데 그것만은 조금 부족하다고 봐야죠.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고요. 그런 거를 이제 비율로 따지면은 한 3%에서 많을 때는 아주 많을 때는 15%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정당에서는 ARS 조사를 할 때 그 정도 비율을 보면서 충분히 감안해서 해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정당에 있는 전략가들이. 그렇죠.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이게 예를 들면 뭐 어떤 지역 전략 지역 같은 경우 그 원래 민주당이 당선되기 쉽지 않은 곳 같은 경우에는 한 5%로 이긴다고 하면 안 된다. 한 10%는 벌려놔야 이긴다고 전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렇죠. 그래서 정당은 사실 ARS 조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기 어렵죠. 어떤 자료를 가지고 전략적인 어떤 인사이트를 만드는가 이건 그 정당이 할 몫입니다. 다만 이제 그 여론조사가 글쎄요. 언론에 나와서 이제 공개할 때에 ARS 조사가 조금 더 품질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좋다라는 지적들이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게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엔 방금 주신 허위 응답 또는 불성실 응답 또는 영어로 하면 치팅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방어할 방법이 아직도 없습니다. 뭐 아이디어는 또 없습니까? 뭐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최근에 또 어디에서는 그러면은 20대만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보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이제 완전할 수가 없죠. 뉴진스에 대해서 묻는다든지 뭐 이런 거 재미있게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걸로 그러면 그 허위 응답자를 걸러내겠다라는 게 사실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여론조사에도 신뢰도가 높은 조사가 따로 있는 게 결국 전화 면접이 조금 더 이제 신뢰도가 높고 그 신뢰도라는 거는 데이터가 좀 안정적이다. 허위 응답을 걸러낼 수 있게끔 하는 안전장치가 있다. 또 다른 면에서는
뭐 응답률이 높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화 응답 실제로 사람 목소리로 물어보고 답을 듣는 이 조사가 더 신뢰성이 있다라는 말씀인데, 근데 그 조사 역시도 지금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의 지지층들이 더 열심히 응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저는 이제 정세적인 측면에서 이게 정세적인 측면, 경쟁 구도에서의 측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정치 심리학적으로 봐서 네. 이 여론조사에 응답하시는 분들이 성향별로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계엄이 이제 선포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국회에서 가결 결정을 하는데 한 몇 주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탄핵 가결이 되고 예. 그리고 나서 뭐 체포까지 되고 예. 그리고 구속까지 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이렇게 뭐 속된 말이지만 예.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우리 속담에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보수 성향이신 분들은 지금 화장실에 가려고 줄을 서 있어요. 아. 누구 빨리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문이 열리면 누구라도 하여튼 빨리 가야 돼요. 예. 다급한 거죠. 예.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내지는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 진보 쪽으로 와 계셨던 마음이 좀 와 계셨던 이런 분들은 사실은 갔다 왔어요. 이제. 고비를 넘었어. 고비를. 손 씻고 나오고 계세요. 예. 그 마음이 좀 뭐랄까 푸근하죠. 탄핵 되기 전만 해도 정말 막 그렇죠. 애가 닳는 듯한 그런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탄핵이 됐고, 예. 근데 또 저항한단 말이에요. 예. 거의 한 달 만에 체포가 이루어졌어요. 체포라는 큰 고비를 넘었고 또 구속까지 됐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 화장실 나온 거지. 화장실 다 나온 거예요. 예. 급한 불은 껐습니다. 예. 그 상황에서 이제 손 씻고 예. 이제 다른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장실을 나왔으니 예. 그러면 뭐 오늘은 어디 가서 산책을 해볼까, 뭐 TV 드라마를 볼까, 뭐 그런 것들에 관심이 더 갈 수가 있습니다. 내지는 뭐 그래서 정치 여론조사가 왔을 때는 예. 끊자 이럴 수 그럴 있다는 수 거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분들이 그렇다고 윤석열을 지지하느냐? 아니 윤석열 그 내란 탄핵 국면에서는 이분들이 응답을 잘 안 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은 윤석열은 이건 못 쓸 인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뭐 아무 일도 안 한 도리어 내란 잔당이라는 질타를 듣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세를 표한다는 것은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분들은 그래서 제 짐작에는 어차피 윤석열은 갈 사람이고 대선 때 이렇게 해서 정권이 넘어가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 3년 만에 정권을 내주는 것이 되는 건데 5년도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한 이분들은 이미 대선 시즌이 온 거예요. 윤석열은 감옥에서 내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이렇게 지지를 받다니 국민들은 원래 나를 지지했던 거였어 하면서 뭐 별의별 환상을 다 갖겠지만은 실상은 이분들은 다 이미 대선으로 넘어왔다. 예, 이런 해석이 있던데.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윤석열 정부라는 거기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만약에 대선으로 따지면은 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론조사에서 한 5% 정도 응답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77% 국민이 투표해가지고 네. 나온 지지도가 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얻은 게 48.56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럼 거의 50% 가깝다고 따지면 네. 그렇게 지지도를 얻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한 5% 정도 응답한 ARS 조사에서 지지도가 뭐 40 나왔다고 하면 네. 이미 빠져 있죠. 그러네. 빠졌죠. 지지도 빠진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77과 예. 5를 비교해 보면 예. 여기에 응답하시는 분들은 초고관여된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중에서도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응답하지 않으신 네. 다수 국민들은 방금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다수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는 거죠. 네. 지켜보고 있고 이거하고 비슷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관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임박해서 결정할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런데 이 40%를 두고 이런 얘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지지도가 급등했다. 네. 그러니까 언론이 받았을 때 잘못 받아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지지도 문항 아니죠. 네. 과거에 되게 낮았던 거. 네. 그러니까 작년 12월까지 뭡니까 탄핵 가결되기 전까지 네. 그때는 국정 지지도라는 게 평가 문항이었어요. 예. 평가 문항 상당히 낮았죠. 예. 근데 지지하느냐의 문항을 했더니 한 40 정도인데 이거는 비교하려면 이거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그러네. 2022년에 득표하고 비교를 해야죠. 그러네. 빠진 거죠. 근데 이게 맞아요. 급등했다라고 하니까 잘못
착시 현상이죠. 네.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이런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네. 이런 거를 마치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급등했다라고 네. 하니까 예. 그러면은 굉장히 초고관여되어 있는 일부 그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저렇게 뭡니까 시위도 나가시는데 뭐 서부지법을 뭐 침탈한다든지 예. 이게 뭐 폭동으로 보이는 네.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죠. 더 문제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네. 국민의힘이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그러면은 사실 대통령과 이제 거리두기를 해야 될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곧 대선인데. 그럼요. 모든 미래 권력은 그게 민주당 후보이건 뭐 어떤 보수 후보이건 간에 네. 현역과는 좀 거리두기를 하고 네. 그리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도 하고 그럼요. 이렇게 해왔는데 네. 지금은 국민의힘이 완전히 예. 이 윤석열 그러니까 현재 권력에서 멀어지고 있는 예. 과거 권력화될 수 있는 그러한 직무 정지되어 있는 현역 대통령한테 계속 잡혀 있는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전체가 그러면 순장조가 되는 거냐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여론에서는 이제 대등하다라고 나올 텐데 예. 대등하다라고 해서 예. 이제 과거에 예. 누굽니까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한테 네. 지지를 해라라는 예. 쪽으로 계속해서 네. 등을 떠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게 그러면 과거에 48.56% 예. 윤석열 후보를 찍어서 대통령을 만들어 주셨던 그런 국민분들이 그러면 다시 그렇게 찍겠느냐 그렇지 않겠느냐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대선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네.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의 그림자에서 네. 국민의힘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갇혀 있어요. 갇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김문수 씨 가장 극우적인 김문수 씨가 1등인데 오늘 리서치 뷰인가요? 리서치 뷰에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3자 여론조사 3자 대결 구도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봤더니 이재명 45.1, 김문수 29.9, 이준석 5.8. 근데 지금 그 여권 주자 중에서는 가장 경쟁력이 있어요. 원희룡 19.1, 안철수 8.9 뭐 이렇게 나왔는데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김문수고 지금 결국에는 이 이른바 보수 지지자들의 열성적인 응답은 결국 김문수 지지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층의 어떤 적극적 참여에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정도의 격차가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어떤 겁니까? 과거에 언제냐면 2007년 대선을 보면 이명박 후보하고 정동영 후보가 경쟁을 했을 때 정동영 후보가 굉장히 큰 표차로 패배하게 됩니다. 졌죠. 그 이유는 뭐냐면 중간중간 이 여론조사가 이명박 후보가 너무 우세하게 나오니까 민주당 그 정동영 후보를 지지할 법한 분들이 아예 투표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표를 포기하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인데 저도 2007년에 투표를 안 했습니다. 괜히 투표했다가 저 투표율만 높여서 나중에는 MB한테 대통령이 될 거니까 도움이 될까 봐 전 투표를 안 했는데 그래도 했어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표차가 크게 나서 격차가 크게 나서 지금 이제 야당 후보로 점쳐지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압도적으로 이길까 봐 그래서 이제 겁이 나는 거죠.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방금 주신 말씀이 이제 이재명 45.1, 김문수 29.9, 이준석 5.8이니까 이거는 격차가 이제 15%포인트가 더 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낙승이죠. 이 정도면. 낙승이 되니까 그게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좀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이제 대등한 어떤 그러한 경쟁 관계를 여론조사에서 보여주려면 그런데 김문수예요 대안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지금 경선하면 김문수 장관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경선하면은 높다고. 그럼 너무 다행 아닙니까? 그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뭐 전문가는 달리 보실 수 있을 텐데 극우에 갇혀 있어서 확장성이 없는 분이에요. 중도 어떤 미친 인간이 김문수한테 또
약간 톤다운해서 말씀드리면 예. 그 기조는 정확하게 말씀 주셨어요. 그 네.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예. 김문수 장관이 이 처음에 이렇게 뭡니까 장래 정치 지도자로 나타나기 시작한 게 굉장히 강성 발언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강성 발언을 하기 때문에 보수 성향이신 분들에게는 이게 각광을 받았어요. 네.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방금 정확하게 말씀 주셨다는 그 부분은 뭐냐? 중도 성향이신 분들한테 확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그렇죠.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 당장 김문수인데 생각나고요. 관등성명대라 그 생각이 나고.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대선 구도에서 네. 사실 코어 지지자를 만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진영 내에서 확고한 네. 응집력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요게 없으면 확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내부적으로 결속을 잘한 다음에 확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이번에는 네. 사실은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둘 다가 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돼요. 자기 진영 내에서의 기간이 짧다는 거는 대선까지 기간이 만약에 너무 조기 짧다. 대선이 되면 예. 기간이 너무 짧죠. 네. 그렇게 되면 응집력도 대단해야 되지만 확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김문수 장관은 그중에 확장력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예.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 김문수 장관이 후보가 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 최근 국민의힘은 당원이라든지 네. 이 당원의 비율이 높다는 거죠. 예. 당원은 여론조사에서는 그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이제 보면 됩니다. 예.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될 가능성은 높지만 네. 그러면 무당층 또는 중도 성향자 네. 이런 분들한테도 인기가 있느냐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그렇게 예. 되면은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지지도를 더 넘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럼 예. 중도가 붙어주지 않으면 네. 큰 선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요. 네. 많은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많은 이슈 중에서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예. 되게 진보 성향이신 분들하고 의견 이 쏠림 현상이 비슷하게 나타났어요. 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그렇죠. 그랬었고요. 예.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많이 오히려 진보 성향이신 분들 쪽으로 비슷하게 쏠림이 이쪽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 구도가 7대 예. 3 또는 6대 4였어요. 예, 정확히 보셨습니다. 많을 때 7 예. 또는 8까지도 가는데요. 예.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진보 성향이신 분들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 비율이요. 예. 적었을 때가 한 6 이 정도니까 예.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조기 대선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를 고민한다면 네. 중도 행보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은 이번 서부지법을 침탈한 과정에서도 보면 국민의힘은 제대로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나라는 예. 생각이 들 정도로 뭐 극우 유튜버한테 선물 보내질 않나, 명절 예. 선물을 보내질 않나, 그리고 뭐 이 극우 유튜버가 대한 매체다. 이렇게 쉴드 터주는 그런 발언도 하고 있고요. 그게 쓸려가고 있는 게 보이는 게 예. 조선일보도 지금 그 이른바 극우들한테 눈치 보고 있어요. 뭐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는지. 그런 거 봐서는 국민의힘은 완전히 지금 극우들한테 갇혀 있는 형국이다.